7월 16일 목요일, 지금은 아침 8시 9분이고요. 지금 평소보다 한 9분 정도 늦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밟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. 늦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 시간에 나왔는데 어저께 명보가 치맥하고 오느라고 차를 집 근처에다가 댔어요.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조금 늦기도 했고요. 그리고 오늘 제 짐이 꽤 많았거든요. 제 거 일반 출퇴근 가방이랑 노트북, 그리고 명보가 싸준 도시락, 그리고 오늘 회사 가서 먹으라고 명보가 어저께 밤에 커피를 사놨는데 제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같이 먹을 사람들 것까지 사느라고 커피가 지금 4잔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혼자 들기에는 짐이 너무 많아서 카트를 끌고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명보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또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다 주었거든요. 근데 그래 알아주세요, 1층 올라가 라고 하기도 그렇고 날씨도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조금 늦고 말지. 사실 늦는 것도 아니잖아요. 제가 원래 9시 출근인데 8시 한 40분까지 가는 거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서 제 도시락으로 누룽지를 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누룽지 죽이랑 엄마한테 받아온 열무 김치까지 해서 오늘 점심에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. 어저께 초복이라고 해가지고 상사분께서 닭볶음탕을 사주셨는데 그 양도 양이지만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밥을 막 비벼 먹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밥 반 공기만, 우리 이거 나눠 먹어요 하고 반 공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으니까 반 공기를 더 먹어버린 거 있죠. 그래서 한 공기를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오후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너무 졸리더라고요. 그래서 1시 한 10분 정도에 차에 가서 한 20분 정도 달디단 낮잠을 자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도 몸이 어저께 그저께 같지는 않았습니다.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산만하고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. 이게 어떤 피로의 영향인지 아니면 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.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제 곧 그 생리할 주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. 제발 오늘 내일만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네요.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가급적이면 면접까지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불안합니다. 오늘 무슨 큰 공사가 있나 봅니다. 도로에 2차선에 화물차가 지금 쫙 깔렸거든요. 저는 화물차 옆에 뒤에 서는 걸 좀 무서워해서 가급적 피하기는 하는데 명보는 화물차 뒤에 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튀는 돌이나 모래들이 자동차에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. 근데 방금 전에도 뭔가 틱틱하고 맞는 거 보면은 어떤 모래를 맞은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어저께는 퇴근하고 바로 도서관에 갔거든요. 그때가 6시 40분이었는데 평소 때보다 사람도 많고 그만큼 시끄럽기도 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 한 문제를 그냥 글씨를 보고 있는 느낌,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를 보고 넘기는 느낌이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까지만 거쳤다가 멈춰버리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집중을 해보려고 해도 자꾸 멍하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런 상태여서 한 8시 반 정도까지 버티다가 이럴 바엔 그냥 집에 가자. 집에 가서 좀만 공부하고 오늘 내일 또 내일이 휴무니까 오늘은 또 공부할 시간이 널널하지 않겠습니까?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. 그래서 중간에 멈추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집에 와서 좀 바로 잤으면 좋겠는데 또 출출? 사실 배고프진 않았거든요.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프진 않았는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. 제가 30몇 년 동안 저녁을 항상 먹어왔고 요 근래만 며칠 안 먹었을 뿐인데 제 몸은 이 시간에는 밥을 먹었어야 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?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. 라면을 끓여서 한 봉지 다 먹고요. 그리고 또 공부 마무리 조금 더 하다가 그래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접고 내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덮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잤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누우니까 잠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TV 켜놓고 좀 보다가 진짜 자자, 이제는 오늘 일찍 온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잠에 들었습니다. 저는 그래도 머리 대고 눈 감으면은 금세 자는 편이에요. 예전에는 너 머리 대면 바로 자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바로 못 자, 한 5분 뒤에 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자는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불면증은 정말 머리를 대고 누워서 한참 동안을 잠에 못 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커피를 마시지 않고서야 뭐 그렇게까지 불면증이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카페인이 높게 함유된 뭐 티나 커피 이런 것들을 마시면은 잠을 확실히 못 자긴 하죠.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커피를 많이 먹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라떼를 제가 사왔거든요. 명보가 사준 라떼. 오전에 라떼를 한 잔 먹고 오후에도 좀 시원하게 아메리카노를 타서 마셔도 되겠습니다. 왜냐? 오늘은 독서실에 가면은 7시인데 그동안 제가 도서관에 갔던 이유가 독서실 이용권이 2시간 다음이 6시간이었거든요. 2시간은 너무 짧고 6시간은 너무 긴 그 구간이라서 제가 퇴근하고 가면 7시인데 2시간이면 9시고 6시간이면 새벽 1시지 않습니까? 제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걸 감안하면은 좀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요.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는 너무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달까? 독서실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용조용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책을 팍팍 펼치고 착착착착 넘기고 뭐 가방도 막 이렇게 요란하게 뭐 집에서도 그렇게나 회사에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막 이렇게 쾅쾅 내리치고 또 계속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의 집중력을 많이 흐트러 놓는 편이라 오늘은 어저께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갔지만 오늘부터는
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. 뭐 12시까지만 공부해도 열심히 해야죠. 저 지금 제 차에 커피를 실어둔지도 모르고 좀 험하게 커브를 돌았는데요. 커피 조심해야겠습니다. 운전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오늘 조금 늦은 편이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? 아침에 5분 좀 늦게 나왔는데 막상 도착지에서 시간 보면 10분이 늦고 5분 일찍 나오면 또 10분이 빠르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참 아침에 1, 2분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사실 아침에 5분,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좀 하루의 시작을 여유롭게 하면서 좀 마음도 차분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5분, 10분이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예전에 미국 쪽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니까 시차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막 좀 몽롱한 상태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바로 집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뻗어서 자면은 눈 뜨면은 3시, 2시 이랬었죠. 근데 그게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잠이 도저히 안 드는 거예요.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잠이 도저히 안 들어서 나 이제 곧 4시간, 5시간 후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빨리 잠이 안 드는 거야. 그렇다기엔 또 너무 똘망똘망한 거죠, 이 기분이.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모르겠다 일어나자 하고 일어났어요.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.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도 쓰고요.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저희 집이 17층인데 그 산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한 4시, 5시, 4시쯤 되면은 캄캄한데 들어가는 불빛들이 하나씩 보입니다. 하나, 둘 보이고 5시 되면은 그 불빛이 점점 많아지더니 6시, 7시만 돼도 도로가 이제 그 차들로 꽉 찹니다.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. 나도 저 중에 하나지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차 속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? 어떤 가족 형태를 꾸리고 자식들이 있을까?
어떤 일을 할까? 퇴근하고 뭘 먹을까? 그냥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. 그리고 그 시간에 퇴근하는 차들을 보면서 아, 저 사람들은 내가 책 보는 동안, 얘기 쓰는 동안 저 사람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구나. 뭐 이런 거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또 아침에 또 책도 읽고, 아침에는 확실히 저녁에 책 읽는 것과는 달리 집중이 잘 됩니다. 집중이 잘 된다는 게 밤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생활도 하고 뭐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에 절여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핸드폰에 좀 계속 손이 가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, 아침에 보는 책은 오히려 핸드폰 같은 건 생각도 안 나고,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자고 있을 시간이라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올 일도 없고, 그러니 핸드폰에 손이 안 가는 거죠. 그래서 온전히 나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 생활을 한 6개월, 7개월을 했어요. 거의 그때가 제가 미국에 갔다 온 게 12월이거든요. 근데 거의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활이 가능했거든요. 앞에 너무 큰 차가, 화물차가 있어서 추월을 해가야 되는데, 이게 너무 커브라. 앞에서 화물차 분께서 손짓으로 이렇게 가라고 해주셔가지고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렇게 손짓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. 저 혼자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, 어떤 분들은 그냥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. 여기서 한 40 이렇게 가시는데, 제가 추월을 하려고 하면 일부러 막 중앙선에 못 제가 추월을 못 하게끔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래서 앞에 차가 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, 근데 방금 그분은 이렇게 가라고 해주셔서 감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저의 새벽 생활이 참 충만했달까요? 지금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지기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그게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저의 컨디션, 의지,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건데, 이게 단순히 그 의지로만 그 6개월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열정이 당최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한번 어디 2, 3주 좀 멀리 여행을 갔다 와서 또 적응이 안 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새벽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, 2, 3주 동안 직장인이 2, 3주 동안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오늘 그래도 뭐 도로에 차들도 많고 공사차들, 화물차들도 많았지만 또 평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또 의아합니다. 제가 속도를 막 많이 밟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늦지도 않았어요. 10분 늦게 출발했는데 오늘은 또 5분 정도밖에 안 늦은 거 보면은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.
점점 이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짧아진다는 거를 느낍니다. 이게 제가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라는 이야기겠죠.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두세 마디 하고 또 끊기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또 말하고 끊기고,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고 싶네요. 주제를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아침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더 이상 그 핑계가 들지 않게끔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에 과정에 대한 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려면은 제가 퇴근하기 전에도 출근하기 전에도 오늘 출근길에 좀 얘기를 해볼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한두 가지씩 써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핸드폰은 지금 아무래도 이쪽에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적어놔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. 제가 막 이렇게 핸드폰을 또 다시 꺼내서 카메라를 끄고 보고 다시 설치하고 이게 여의치가 않으므로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주제를 써놓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하다가 또 생각 안 하면은 다음 주제가 뭐였죠? 하면서 이렇게 열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. 아이디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산골짜기다 보니까 계곡 장사들이 많거든요. 평상을 설치하고 한여름에 이제 계곡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평상들을 다 철거를 하고 있다는데, 실제로도 이제 그런 주민회의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들 평상을 철거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자기 소유에 임야여도 평상 설치가 안 된다고 하네요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다들 오시면은 아유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평상이 없어도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놀러 올 텐데 그럼 그런 쓰레기는 다 누가 처리를 하냐. 그래도 평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런 음식이나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에요. 오늘따라 제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. 여기서 40은 아니죠. 여기서 브레이크를 왜 밟습니까? 좀 추월을 해서 가고 싶은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추월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커브길이라 갑자기 아무튼